안녕하세요. 김폴카 헌법 담당 이유진입니다. 자, 오늘은 고난도 헌법 문제풀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 준비한 문제는 헌법상 경제 질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 경제 질서에 대한 문제죠. 경제 질서 관련된 것은 일단 첫 번째 쟁점은 뭐라고 알고 계십니까? 경제 헌법 조항들을 잘 암기하고 계셔야겠죠. 오늘 우리 지문에도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 시험에서 경제헌법 조항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건 기본적으로 가져가셔야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관련된 요 판례들의 경우에는 재산권이라든지 직업의 자유라든지 다른 기본권과 연관이 돼 있으니까 여러분이 좀 잘 알고 계셔야겠죠. 자, 기억 보시죠. 입법자는 경제 영역에서의 국가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가능한 여러 정책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제 정책을 선택할 수 있고, 그러니까 선택에 있어서 어느 정도 재량이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시장 경제 질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뭔가 이 자유시장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규제와 통제를 허용할 수 있는 사회적 시장 경제 질서를 취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국가 목표가 이제 기본적으로 평등한 사회라든지 또 자유시장 경제 질서가 잘 돌아가도록 하는 게 국가 목표가 되겠죠. 근데 이러한 목표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수단, 선택할 수 있는 수단,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정부에게 또는 이제 입법자에게 이런 선택 재량이 있다는 거죠. 재량, 선택권이 있다. 그럼 이런 부분에서는 비교적 어떻습니까? 이런 걸 이제 우리 여러분이 공부한 헌법재판소 판례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죠? 입법 형성권이 존재한다. 입법 형성권이 인정된다. 법을 만드는 입법 재량이 인정된다는 걸 입법 형성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긴 지문을 좀 끊어주는 게 중요해요. 국가 목표를 위해서 필요한 정책을 선택할 수 있겠지. 이렇게 풀어주고, 입법자의 그러한 정책 판단과 선택은 경제에 관한 국가적 규제, 조정 권한의 행사로서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니까 입법 재량, 입법 형성권은 존중이 돼야 됩니다. 특히 이건 누구한테 이제 하는 말일까요? 사실은 그렇죠. 이러한 규제와 조정에 대해서 위헌 여부를 심사할 때, 위헌 심사를 할 때 입법 재량을 존중해 줘야 되니까 심사 기준은 비교적 어떻게 되겠습니까? 강화돼요, 완화돼요? 네, 완화되는 겁니다. 비교적 심사 기준은 좀 완화될 수 있다는 거죠. 입법 재량의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위헌 법률 심사라든지 위헌 심사를 할 때 심사 기준은 완화된다는 거예요. 완화된다. 반대로 입법 재량의 범위가 좁아. 입법 재량의 범위가 좁다는 건 어떤 의미야? 그렇죠. 가급적이면 규제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심사 기준이 엄격해지겠죠. 엄격해질 것이다. 그런 것들 생각해도 기억은 맞는 지문이 됩니다. 그다음에 니은, 택시 운송 사업자에게 운송 수입금 전액 수납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운송수입급 전액 수납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 제126조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기업 경영과 관련한 국가의 광범위한 감독과 통제 또는 관리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죠? 일단 맞는 지문인데 말이 너무 어렵죠. 여러분 이제 볼 때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운송수입금 전액 수납 의무, 이게 무슨 소리냐? 과거에 택시회사들의 경우, 영업용 택시회사의 경우에는 산업금제를 취하고 있어요. 산업금제. 산업금제가 뭐냐? 제가 만약에 영업용 택시회사의 운전기사예요. 직원이라면 택시를 12시부터 8시까지 몰기로 했어. 타고 나왔어. 택시를 끌고 나와서 이제 손님을 태우고 다닙니다. 그럼 손님한테 받은 돈이 있겠죠? 근데 그 돈을 지금 여기 보면 운송수익금 전액 수납 의무,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번 돈을 다 회사에 주고 나는 월급을 받아가는 거야. 요 얘기는 결국 월급제를 뜻하는 거예요. 최소한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월급제를 뜻하는데, 요거랑 반대가 되는 게 산업금제라고요. 산업금제. 산업금제는 내가 매일 갖고 나와서 택시를 운행했다면 회사에다 매일 20만 원이면 20만 원, 15만 원이면 15만 원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손님이 많이 있으면 상관없는데 어떤 날은 공치고 들어갈 수도 있잖아. 아예 하나도 그냥 손님을 못 태웠어. 3만 원 벌어서 3만 원. 그러면 가스도 내가 돈으로 채워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돈 다 주고 오히려 내가 12만 원, 15만 원 챙겨갖고 오히려 마이너스야. 이렇게 되면 이 택시 회사는 돈을 계속 벌겠지만 택시 기사, 이 직원이죠. 택시 기사는 점점 가난해질 수밖에 없겠지, 그지? 따라서 이거 안 된다. 그래서 월급제인 이런 운송수입금 전액 수납 의무를 부과했어요. 이렇게 되면 누구의 어떤 자유가 문제가 되냐? 이거는 결국 택시 기사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거란 말이야. 근데 택시 회사의
뭐 기업 경영의 자유 같은 거, 기업 경영의 자유 이런 것들을 제한하겠죠. 제한해요. 하지만 과도할까요? 과도하지 않습니다. 이건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건 맞아요. 자유를 제한하고 있지만 합헌이에요. 합헌. 침해하지 않습니다. 이건 택시기사의 생존권 보장, 사회국가 원리에 의해서 당연히 정당화 될 수 있는 영역이야. 최저임금은 보장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그런데 요건 이제 126조에 국가의 광범위한 감독과 통제 또는 관리로 보지는 않습니다. 제한은 맞지만 이걸 국영기업으로 뺏겠다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126조는 그런 내용이죠. 사형기업을 국유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합헌입니다. 자유를 뭔가 기업 경영의 자유 같은 거, 단체 교섭의 자유, 계약의 자유 이런 걸 제한하고 있는 건 맞지만 국가의 광범위한 감독과 통제 또는 관리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126조 위반의 문제는 이러한 위반의 문제는 아예 발생하지도 않는다라는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기억도 맞고 니은도 맞다라고 해주셔야 되는 질문이고 산학금제도 이런 것들이 최근에도 최신 판례에서 물어본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놓치면 안 될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그다음 디귿 법령에 의한 인허가 없이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보존해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이걸 이제 자유를 규제하고 있죠. 근데 여기 첫째 줄이나 둘째 줄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이 형사법 같은 거 잘 아는 학생들은 금방 알 수 있는 게 유사수신행위 금지예요. 유사수신행위 금지다. 우리 증권회사라든지 보험회사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이런 데서 금전거래하고 이자를 받고 이런 것들 하고 있죠. 근데 여기 뭐라고 있어요? 인허가 없이 이렇게 돼 있죠. 인허가 없이. 허가도 받지 않고 유튜버 있어. 경제 유튜버. 제가 오늘 하나 찍어드립니다. 씨발. 오늘 이거 사세요. 이거 사. 그냥 내일이면 떡상 2배 올라. 그래 놓고 잘못되면 내가 다 책임집니다. 인허가를 안 받았으니까 그 말을 지키겠어요? 먹고 튀는 거지. 예? 먹튀지 먹튀. 먹튀가 되는 거야. 이런 거를 규제해야겠어 안 해야겠어? 저도 뭐 쌍둥이 그냥 애 둘 키우는 아빠 입장에서 막 돈이 쪼돌리고 막 애 새끼들 존나 처먹고 막 이러면 어떡해요? 이거 그냥 어떻게든 뭐 돈을 좀 많이 벌어볼까? 이런 생각 하겠죠? 그러니까 이건 사기를 막아야 돼. 인허가 없다는 얘기는 국가의 규제를 전혀 안 받고 있다는 거야. 그럼 누군가 소위 말하는 호구가 된 사람이 나오게 돼 있어요. 호구가 된 사람이. 이거 금지하는 것은 사인 간의 사적 자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기본화는 헌법 119조 1항에 이게 우리나라의 경제 질서의 기본 원칙이지만 어긋난다? 어긋나지 않습니다. 자유시장 경제 질서가 원칙이라도 사회적 약자, 이런 사기꾼들, 이건 뭐 그 예전에 유명했던 뭐 이진 사건 이런 거 있어요.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인허가 없이 이렇게, 혹하게 하는 거죠. 절대 손해보지 않아요. 손해볼 일이 없어요. 제가 다 책임져 드립니다. 뭘 책임져? 국가가 통제도 안 하는데. 먹고 튀는 거예요. 그죠? 나중 가면 어떻게 되겠어? 이거 주장하는 거야. 사적 자치입니다. 계약 자유인데, 씨발, 내가 뭐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전에 방송했던 거 지워버리고, 이건 선의의 사람을 보호해줘야겠죠. 그래서 이거는 어긋나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규제는 해줘야 이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겠죠? 리을은 조문이죠. 농지의 임대차는 절대 금지는 틀렸죠.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한 농지의 위탁 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서 인정이 된다. 위탁 경영뿐만 아니라 농지의 임대차도 인정이 되잖아요. 그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거고. 금지되는 건 뭐예요? 소작제도가 금지되는 거죠. 소작제도가 금지되는 것이고, 이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이런 예외적으로 농지의 임대차나 위탁 경영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아직까지는 헌법상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경자유전이죠. 경자유전의 원칙은 경자유전입니다. 경자유전. 그래서 이건 조문 문제죠. 임대차와 위탁 경영 묶어서 이렇게 허용될 수 있다. 금지되는 건 소작이다. 소작. 이건 조문 문제니까 설명이 그게 필요 없고. 그다음에 미음 소비자 불매운동은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에 비추어 정당하게 평가되는 경우에만 법적 책임이 면제되므로, 자 이렇게 끊어주시면 여기까지는 맞죠. 소비자 불매운동이라고 해서 무조건 정당한 건 아닙니다. 법적으로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평가되는 부분만 법적인 책임이 없는 거예요. 민사 책임, 형사 책임 이런 게 면제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유명한 사건이 조중동 사건입니다. 조중동.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에 광고를 실은 제품에 대해서 불매운동을 했던 사건. 이거 수업 시간에도 많이들 배우신 내용일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 문제가 없었어요. 무조건 처벌 안 되는 거 아니었죠?
조중동에 대한 업무방해는 무죄가 됐지만 여기에 광고를 실었던 회사에 대해서 전화를 했던 부분들 업무방해 유죄가 인정이 됩니다. 근데 과연 이게 소비자 불매운동이 정당한 범위 내인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게 여기 써 있는 보시죠. 물품 등의 공급자나 사업자 이외의 제3자를 상대로 하는 불매운동은 제3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더라도 형사책임이나 민사책임 면제되지 않는다. 아닙니다. 제3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에 대한 건 면책이 될 수 있어요. 요게 판단 기준이에요. 제3자라면 이게 직접적인 상대방은 아니죠. 소비자 불매운동의 직접적인 상대방은 조중동은 아니잖아요. 이 제3자에 대한 책임이 면책되기 위한 가장 큰 면책 요건으로 기준이 되는 건 뭐다? 여기 써 있는 그 제3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다.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했는지 여부를 요걸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더라도 형사책임이나 민사책임 면제되지 않는다? 면제될 수 있습니다. 면제될 수 있어요. 면제되지 않는 게 아니라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는 면책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오늘 5가지 지문을 봤는데 기역, 니은은 맞는 지문이었고 디귿, 리을, 미음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이건 원래 이제 지금 선택형 문제인데 개수 같은 거 좀 잘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단순히 그냥 적당히 보지 마시고 오늘 제가 풀어드린 것처럼 이렇게 좀 끊어가면서 읽으시고 왜, 어떤 부분이, 어느 부분이 무엇 때문에 틀렸는지 이런 걸 정확히 좀 알아두셔야 돼요. 안 그러면 기억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자, 헌법을 공부하시는 분 중에서 감으로 푸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푸시면 안 됩니다. 저와 함께 문제를 풀어가면서 계속해서 실력을 높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